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네,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 보려는 거는 공부할 때 시간 관리에 대한 겁니다. 네. 우선은, 사람들이 되게 시간 관리의 기법이 뭐냐,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도 사실 좀 빨리 붙은 편이었고, 네, 준비 기간이 짧았어서, 그리고 로스쿨 다닐 때는 LLM 다닐 때 이제 첫째 아이는 이미 태어나 있었고, 그다음에 JD 다닐 때는 둘째가 1살, 첫째가 4살 이때 JD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환장 파티가 예상되죠. 애가 둘인데 JD를 하려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JD를 마치고 그 졸업한 해에 본바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약간 사람들이 너무 대단해요. 막 시간 관리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제 생각에 시간 관리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되게 낱낱이 말씀드리면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시간 관리할 때는 2가지를 여러분이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뭐냐면 해야 할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를 근데 이제 그러면 우선 뭐부터 체크를 해야 될까요? 시간하고 주어진 시간하고 해야 할 분량 중에 뭘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 주어진 시간은 일정 정도 변경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해야 할 분량이 달라지는 경우는 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분량을 좀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나름 과학적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특별한 뭐가 있는 건 아니고 해야 할 분량이 이만큼이라고 해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변호사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어떤 시험을 붙으려면 이만큼 정도 해야 예를 들면 70점 반대로 써지죠? 이렇게 써야 되나? 네. 70점 정도 받으면 예를 들어 합격권에 들어간다 라고 하려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걸 잘 풀어서 내가 70점을 맞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쯤은 맞는데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이걸로 써볼까요? 요만큼 밑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지금 공부하는 법, 실체, 이게 화면에 나오니까 반대로 보일 것 같아서 되게 어떤 실체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내 분량이 이만큼이에요. 사람들은 이 생각만 하는데 사실은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다른 거는 뭐가 필요하냐? 만약에 여러분이 외국어로 시험을 보거나 공부를 해야 되면 일정 정도의 어느 외국어 수준, 레벨이 이제 돼야죠. 라이팅이 된다든지, 리딩하는 속도가 빨라서 문제를 잘 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분명한 시간이 듭니다. 이런 요소가 없이 내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체 법에 대한 거, 그리고 어느 일정 정도 레벨에 대한 거, 그리고 요 위에 해당하는 건 그럼 뭐냐? 지금 내가 이 과목 자체에서 배워서 익혀야 될 분량이 이만큼이면 많은 경우 미리 알고 있었어야 할, 아니면 이 정도 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이다. 이렇게 보는 사전 지식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왜 사전 지식이 필요하냐 하면 이제 법이랑은 좀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고2가 됐어요. 고2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올려야겠다
합니다. 근데 고2가 돼서 한 달 정말 죽어라 공부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우는 교과목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완벽하게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한 달, 두 달에서. 근데 왜 안 올랐을까?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풀기에 적합한 레벨에 뭐 어휘가 부족한다든지 답안을 쓰는 요령이 없다든지 문제 빨리 푸는 스킬이 없다든지 이런 게 부족할 수 있고 이미 알았어야 될 사전 지식이 있는데 이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지금 뭐 고2에 배울 내용은 아니지만 고2에 뭐를 배우나요? 뭐 함수 이런 거 배우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고2에 뭘 배운지. 뭐 예를 들어 행렬을 배운다. 그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중학교 때 배우는 뭐 방정식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계산식이라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정확히 알아야 내가 함수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함수는 지금 열심히 했지만 이거가 x, y가 나오는 방정식이 약간 섞여 있거나 하면 또 방정식 사전에 배운 지식이 없으면 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봐서 점수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뭔지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번 학기에 배우는 이 내용만으로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거와 연계된 사전에 배웠던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예전부터 열심히 해온 사람은 사전 지식도 아마 있을 거고요. 뭐 문제 푸는 요령이라던가 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영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실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험을 보기 위한 반 정도의 실력은 갖추고 있어요. 따라서 그 사람들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요 밑에 요만큼만 공부를 하면 돼요. 해서 공부할 분량이 적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아니면 좀 앞에 부실하게 하다가 나중에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지금 것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예전 것도 같이 해주어야 이게 칸이 채워지죠. 따라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꺼번에 이걸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건 욕심이죠. 왜냐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적이 안 오르는 게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채워져야 될 부분을 아직 못 채웠어. 아니면 이 부분 자체를 잊고 있어서 일 수도 있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시험이 얼마 안 그러면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요. 외국인으로서 뭐 변호사 시험이든지 바시험이든지 아니면 뭐 고2가 돼서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하려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점수를 내가 도대체 언제 올리냐 이런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시간이에요. 이렇게 써야 되나요? 네.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죠? 시간 조절 못할 것 같죠?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예를 들어 너무 삐뚤어졌네요. 이렇게 시간이 지금도 삐뚤네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시험 자체가 여기에 있어요. D-Day. D-Day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학기는 이때 시작한다고 시작해 볼게요. 학기. 네, 학기가 이때 시작합니다. 근데 많이들 학교 로스쿨을 이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뒤늦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러고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걸 이때 소화를 해서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영어로 공부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든지 리딩 속도가 빠르지 않다든지 하면은 남들하고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 이걸 다 따라잡기가 사실은 물리적으로 힘들죠. 미국 애들은 이제 배우는 것만 소화해서 시험을 보는데 우리는 지금 배우는 거 소화해야 될 미국 애들은 요 밑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거만 소화해서 이 시간 내에 소화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 위에 빈 칸들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이 빈칸도 이 시간에 같이 채워내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얘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떡하냐.
미리 하면 돼요. 이때부터. 따라서 그런 면에서 선행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전 지식이 있다, 뭐 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영어를 너무 이미 잘한다든지 이러면 미리 꼭 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면 요만큼의 내용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아무리 이런 지식이 미리 여기 위 칸이 차 있다 하더라도 이 밑에 칸의 내용의 퀄리티를 더 높이려면 미리 준비하는 게 더 좋죠. 왜냐면 한마디로 미리 한번 공부를 하면 이 주어진 시간에 남들은 내용을 소화하느라 바쁠 때 나는 뭐 문제라도 더 풀어본다든지 기출이라도 더 풀어본다든지 문제집이라도 더 풀어볼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선행이 나에게 어떤 시간을 벌어준다는 의미에서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로스쿨처럼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에 하는 거는. 근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뭐 주변에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뭐 6개월만 했는데 붙었더라. 뭐 되게 쉬운 거 아니냐, 아니면 JD들은 뭐 3개월만 하면 붙는데 너 되게 별거 아니다, 미국 bar exam이.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제가 보여드린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공부를 합격하려면 이만큼을 다 채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국 로스쿨 JD들은 이 바시험을 보는데 필요한 이제 공부량의 대부분을 이미 로스쿨 다니면서 채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필요한 지식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은 이미 로스쿨 다니면서 다 채웠어요. 그리고 답안을 쓰는 능력도 로스쿨 3년 다니면서 다 열심히 연습해가서 다 채웠어요. 그리고 시험 합격을 하기 위해서 객관식, 주관식 이만큼을 알아야 되는데 한 이만큼은 로스쿨 다니면서 되게 인텐시브하게 공부해서 다 공부가 이미 됐어요. 근데 사실은 뭐 1학년 때 원L 때 배운 과목이니까 지금 3학년 졸업하고 나면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잖아요. 따라서 요만큼 비어있죠. 요 정도만 리마인드를 하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요 정도만 더 채워 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JD들은 졸업을 5월에 하고 7월에 시험을 봐도 2달 반 동안 요 정도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단 로스쿨을 성실히 다녔다면 그렇게 힘들고 불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미국 법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모른다. 근데 누군가가 6개월 공부를 해서 바시험에 붙었다더라. 그 말을 듣고 나도 6개월이면 되겠지? 그때는 너무 시간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이만큼 중에 어떤 것들을 채우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본 짧은 기간 내에 합격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뭐 외국에서 살다 오셨거나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셨거나 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어나 뭐 이런 답안을 쓸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는 다 갖추고 계세요. 그리고 이때 말하는 사전 지식은 뭐 영어로 된 뭔가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영어의 이제 문제와 관련된 뉘앙스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분들은 이미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사전 지식은 하나도 없죠. 따라서 이거와 요만큼 조금 그래서 한 뭐 6개월 그런 식으로 짧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만큼과 요만큼 정도만 6개월 안에 채우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봤던 많은 한 뭐 6개월 정도 공부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되게 시간이 아주 널널하신 분들이었어요. 아주 바쁜 변호사 활동을 한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류의 좀 편한 이제 일을 별로 안 하시거나 이제 거의 자유시간이 많은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따라서 요만큼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긴 거죠. 가용 시간이 많은 상태의 6개월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고 특별히 미국법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면
채워야 될 게 이거 전체를 다 채워야 돼요. 근데 이 전체를 6개월 안에 채운다는 거, 그리고 일도 하고 주말에 뭐 아이도 보고 하면서 채우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모자라죠.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을 좀 더 늘려야죠. 뭐 남들은 6개월에 했다지만 그건 그 사람의 특수한 사정인 거고, 1년으로 늘리든 뭐 1년 반으로 늘리든 더 늘어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더 긴 시간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저는 뭐 이 시험은 뭐 1년 하면 되나요? 다 달라요.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냥 고3 때만 공부를 좀 더 해도 대학을 갈 수 있죠.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고3 때부터 나도 1년만 공부해서 나도 남들처럼 좋은 대학을 가야지. 물론 갈 수도 있죠.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제 잘 공부하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채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정말 텅 비어있는 상태라면 1년을 아주 잘 보내도 아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라면 어쩌면 나는 고3 그리고 재수 기간 그렇게 2년을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거나 할 때 바로바로 성적이 잘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바로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한 문제를 맞추려면 지금 아는 실체적인 지식도, 이 문제와 관련된 실체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뭐 영어로 표현하거나 읽거나 독해를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뭐 문화적인 뉘앙스라든지 일반적인 통용되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사전 지식까지 다 세 박자가 골고루 갖춰져야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건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실체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틀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내가 아는 실체적인 지식이 나왔지만 영어를 해석을 잘못해서 틀릴 때도 있고, 지식도 알고 해석도 했는데 그 뭐 문화적인 뉘앙스라든지 이게 어떤 때 쓰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서 또 틀릴 수도 있고. 따라서 여러분이 문제를 공부하셔서 풀었다, 근데 틀렸다고 해서 반드시 공부를 못하거나 내가 이해를 못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는 이유들이 다 제각각일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모든 다양한 곳에 있을 수 있는 빈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채워나가냐라는 게 이런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아니면 일정 점수를 받아야 되는 시험들의 약간 그런 트릭인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내가 왜 이게 잘 안 되는지, 또는 내가 왜 이걸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가지시면 공부하시는데 좀 더 편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 관리 랑은 조금 달라진 내용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선 시간 관리를 하시려면 내가 해야 될 분량이 어떤지를 아시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길게 잡을지 아니면 더 짧게 잡을지, 이거 자체가 우선은 제일 처음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내가 주어진 시간, 난 1년 동안 공부할 거야. 나는 정말 기초 영어 단어부터 외워야 돼. 이런 분량과 주어진 시간을 정했을 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하루에 얼마, 또는 어떤 식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회독 이런 류의 공부하는 스킬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찍으면서 맨날 좋아요와 구독 이런 거를 말을 안 했거든요. 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더 힘이 나서 영상을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되게 힘드신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그 벽돌을 쌓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듬성듬성 쌓으면 어느 순간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탄탄하게, 정말 처음엔 너무 느려요. 이거 언제 다 쌓지? 이래가지고 내가 되겠어?
하지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정말 빠르게 쌓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과목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논리의 세계 밖에 있을 때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느 정도 그 논리의 플로우, 어떤 로직이 사용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방식으로, 리걸 마인드라고 하죠. 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그 벽돌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엔 내가 벽돌을 올려도 탁탁탁탁 네, 아기가 맞게 올라가서 공부하는 되게 재미가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힘내셔서 열심히 하시고 정보들도 꼭 활용하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